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신 월천재테크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내놓은 집이 매도가 안 되는 상황인데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할지요? 지금 굉장히 궁금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24년은 갈아타기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4년에 갈아타기 하고 싶었으나 지금 못하신 분들 고민이 지금이라도 시세를 깎아서 빨리 팔고 상급지로 이동해야 할까요? 예스! 맞습니다. 왠지 설명을 좀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좀 더 기다리면 하반기에는 집값이 좀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내 집 시세가 좀 오르고 회복한 뒤에 조금이라도 좀 더 받고 그 돈이 좀 지금 깎아서 팔면 또 돈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집값이 오를 때요. 항상 상급지부터 먼저 매매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흘러 이제 그 다음 급지까지 또 같은 동네에서도 그 동네의 대장이 먼저 팔리고 그 다음 거가 이렇게 순서대로 매도가 되는데요. 갈아타기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을 팔고 그 돈을 보태서 이제 새로 새 집을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자금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도의 시차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집값이요. 똑같이 1억씩 따박따박 이렇게 1억씩 오르면 순서를 내 집이 오른 다음에 갈아타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집값들은 이렇게 1억씩 골고루 오르는 게 아니라 2배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그러면 1억짜리는 2억, 2억짜리는 4억, 3억짜리는 6억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2배씩 가격이 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가격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내 집이 조금 더 올라서 가격이 회복하더라도 가고 싶으셨던 상급지의 매물의 급매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음 매물은 가격이 좀 올라 있는데요. 이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돈을 더 보태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집이 똑같이 1억씩 오르면 참 좋겠는데 오를 때 이렇게 배수로 오르다 보니 급지를 갈아타실 때는 용기를 갖고 자, 갈아타기의 핵심은 무엇이다? 희생과 용기다. 집을 살 용기 그리고 내 집을 싸게 팔 수 있을 희생 이 두 가지가 있으셔야지만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금 여력에 역력하시거나 단기간에 자금을 융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더 좋은 방법이 한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시기에는 사실 돈이 약간 좀 부족한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을 매도를 하신 다음에 움직여셔야 될 텐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융통할 돈이 있으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한시적 1가구 2주택이다. 그러나 융통할 돈이 마땅치 않다면 어쨌든 내 집을 팔고 옮겨야 되니 이 시차 때문에 조정기에 갈아타시면 돈이 조금 듭니다만 조정기가 끝나고 나서 이미 가속도가 붙은 다음에 매매가 좀 될 때 그때 집을 움직이신다면 상급지는 이미 싼 물건들 다 정리되고 그 다음 물건들까지 팔리고 있는 이런 시점일 것이기 때문에 이 시차가 발생해서 조금 오르더라도 돈이 조금 더 필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골라 살 수 있을 때 상급지는 항상 조정기일 때 갈아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을 잘 팔리게 하는 노하우가 있나요? 여러 가지 부동산들의 썰들이 있어요. 카더라, 뭐 커피를 내려라, 뭐 냄새를 좋게 해라, 뭐 슬리퍼를 해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집 보는 거, 집 잘 팔리는 이런 썰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있을 때의 이야기고요. 지금처럼 매수세가 거의 없거나 이제 일부 지역만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또 이제 토지 허가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래가 붙은 지역도 있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경기 수도권 일때도 전부 다 집값이 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춤하고 더 관망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수를 쓰셔도 지금은 나가지 않는 케이스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무조건 가격만이 답입니다. 자, 물건을 파실 때 가격에 갭이 있습니다. 매도자는요, 팔고 싶으신 분은요, 저 가격을 조정해줬다, 조정할 마음이 있다, 조정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살 사람, 매수자, 이제 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단지의 최고 좋은 로얄, R이라고 얘기하죠. 로얄동, 로얄층을 최저 낮은 금액에 사고 싶은 것이 매수자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의 극간이 너무 크죠. 여유가 없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경우는 매도에 장사 없습니다. 가격밖에 답이 없습니다. 가격이 어떤 가격? 조정이 아닌
금매를 만들어줘야 되죠. 예, 그래야 빨리 팔리고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매수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인데 집 보러 다니는 팀이 몇 팀 보여요. 막 부동산 아줌마가 이제 이렇게 집 보러 다니고 엘리베이터에서 좀 이렇게 몇 팀 보여요. 이럴 때 같은 경우는 그 시중에 떠도는 팁들이 좀 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상부장에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됩니다. 싱크대 위, 주방 식탁 위, 그 다음에 수납장 위, 뭔가 그 가구 수납의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물건이 다 밑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집에 짐이 너무 많다. 버리거나 폐기하시거나 당근을 하시고, 당근하는 것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일단 폐기를 다 하시고, 폐기할 수 없을 정도고 이건 정말 아끼는 물건이라 다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삿짐 박스 있으시죠? 예, 그 박스 있어요. 이렇게 탄탄한 거. 그 박스 인터넷에서 하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박스 사셔가지고 다 담아서 창고 서비스 있습니다. 이 창고 서비스에다가 보관하시고 집 보여주는 동안 집을 정말 깨끗하게 짐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집도 커 보이고요. 자, 또 이런 고민이 있으셨어요. 우리 집은 정말 이렇게 그 밖에 풍경이 너무 좋은 집인데 집이 좀 약간 저층이신가 봐요. 7층, 뭐 8층 요 정도 되는 높이인데 그러면 산책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팁을 드렸냐면 거실 발코니가 보이는 베란다 쪽에 물건을 다 치우고 거기에다가 안락 체어 같은 거 당근에서 빨리 사가지고 안락 체어를 2개를 이렇게 코치 체어를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앉아서 잠깐 2분만 앉아보시라고 시켜보라고. 그걸 부동산 아줌마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앉아서 보면 걸어다니는 사람들보다는 풍경이 더 눈에 쫙 보이거든요. 집에 근데 누가 자기 집을 이렇게 서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봅니까? 보통 살면 거주하면 앉아서 밖을 보게 되죠. 그 풍경을 보여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편안한 녹지 공간이 눈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니 거슬렸던 그 산책하시는 분들 말고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도 방법이니까 한번 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매수세가 좀 몰렸을 경우는 경쟁하듯이 집을 몰려서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이건 전부 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살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 명심하시고요. 지금보다 입지가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 합니다. 갈아타기 순서를 알려주세요. 선생님, 저 선구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나중에 후매도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내 단지가 약간 좀 대단지이고 좀 선호도가 그 동네에서 선호도도 있는 그런 학군도 좋고 신축이고 뭐 브랜드도 좋고 이런 단지인데, 다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조정장이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만 충분히 금매 정도로 느껴지게끔 조정을 해주시면 이건 중개사님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단지이고 거리도 좀 떨어져 있고, 지금 이제 시세 차익은 보셨겠지만 지금은 투자 수요가 가수요가 붙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럴 때는 그런 단지들은 사실 먼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선구매를 하셨는데 잔금이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이상 가진 않거든요.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이게 집이 매도가 안 되면요, 또 나한테 들어오실 분도 빡빡해도 2달이에요. 이거 까딱했다가 가격만 내려서 답이 안 되면 그거 중간에 그러면 내가 선매수한 집은 우리 집보다 상급지니까 사실 계약금도 셌을 거 아니에요. 계약금 10% 들어가니까. 그 계약금 날리면 안 되죠. 자, 갈아탈 때 실거주로 움직이실 건지 아니면 투자용으로 이제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방법이죠. 요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거에 따라서 자금 활용이 틀려지실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대출 맞추기입니다. 대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LTV라든가 이제 집값의 얼마, DSR 소득이 얼마 정도만 계산기가 많으니까 찾아보시는데요. 대출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거래 은행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요. 주거래 은행이 여러분의 최저 이율과 가장 최적화된 대출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 대출 상담사와 함께 상의를 하시고 대출이 어느 종류의 대출들이 있고 어디까지 대출이 나오는지를 좀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무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대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맞춰보시는 것, 전문 대출 상담사와 집 사기 전에 소득과
대출을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쓰지 않았던 마이너스 통장이 가장 복병인데요. 19년도만 해도 저희가 주택담보대출 따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DSR이 강화되다 보니 어떠한 대출은 DSR이 잡혀요. 어떠한 대출은 안 잡혀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해주는 대출 같은 경우. 그런 것 있잖아요. 뭐 공무원이시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주택자금을 좀 도와준다든가 혹은 뭐 이런 것들은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서 대출 상담사와 아주 타이트하게 맞추셔야 되고요. 쓰지 않은 마이너스 통장이 제가 뇌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DSR 계산하실 때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출에 안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대출한 돈을 잡아먹죠. 그죠? 그러면 총 대출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저는 10억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 저 8억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2억을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자금이 펑크나면 절대로 안 돼서 지금은 대출이 많이 빡빡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정말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것이 갈아타기의 첫 번째입니다. 또 갈아타기 할 때도 새가 껴있는 것을 구매를 하실지 새가 안 껴있는 것을 구매하실지 또 잘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갈아타기의 기본은 여유 자금을 통해서 한시적 1가구 2주택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 또 결정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가 껴있는 것을 만약에 구매를 하셨는데 세입자와 분쟁이 있는 집을 만약에 조금 가격이 좋게 집 안 보고 구매를 하신 경우라면 특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 있다. 요즘에 핫 이슈인데요. 전세 자금 대출이 사실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집 살 때 그 권리관계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과의 권리관계랑 집주인분의 뭐 채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에 다 띄워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입자분의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질권 설정이란 것을 하지 않으면 계약서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세입자분이 본인의 신용으로만 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이것은 확인이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집 사고 파실 때 특약에도 그 전세입자의 그 대출 관계,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관계를 좀 잘 살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잔금 다 치르셨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 상황 정말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잔금 치를 때 전세든 매매든 무조건 대출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한테 직접 전달하지 않고요. 대출 받은 은행 지점으로 통화를 바로 하고 그 담당자가 있거든요. 대출 받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직접 상환을 하는 편입니다. 꼭 이거 잊지 마시고요.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생이 됩니다. 목동과 대치동 중에서 어디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16년, 17년, 18년만 해도 학군 전문가로 해서 학군 이사 중심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라고 해서 컨셉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학군, 미래 학군이란 개념을 이제 17년 초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학원가가 3대 학원가가 3개가 남아있는데요. 이제 제일 핵심인 대치동. 근데 대치동은 학군지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또 중요한 게 재종반이라고 해서 재수종합반 정말 거기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예전에 강남대성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치동으로 재종반 가야 되죠. 그 다음 이제 강북에는 은행사거리 쪽에 이제 중계동 학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 목동 서남 쪽에는 이제 목동 학원가가 이제 큽니다. 이제 단지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윗단지 아랫단지 골고루 학원들이 있고요. 또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문제는요. 두 학군 다 좋습니다. 학원가도 좋고요. 문제는 집값이 많이 차이가 나죠. 일단 같은 내용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강남에 오실 수 있는 그 생활적인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신 매매로 오실 수가 있다면 저는 대치동으로 한 번에 오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사교육 10년 예전에 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학원가 찾아서 빨리 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면 오실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학원가를 좀 먼저 가시는 것이 좋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항상 물어보세요.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저 학군지를 가야 될까요? 말까요?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 물어봐요. 저한테. 어차피 궁금하시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시는데 마음이 아직 안 잡히시고 특히나 학부모님이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민만 하시다가 2년, 3년 지나가고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했을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지금 이사 가는 것이 맞다. 또 목동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몸테크하기에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서남권이
베이스이신데 우리 아이가 똘똘하다. 우리 아이는 그래도 학원가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좀 교육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음 먹으셨을 때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프리미엄과 직결되는 학군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뭐니 해도 특목고를 얼마나 보내는지에 따라서 중학교 학군 되게 중요했었고요. 그다음 고등학교가 서울대를 몇 명 보내는지 입시, 입결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제가 책 쓸 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강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좀 변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책을 집필할 때가 16년도였고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첫 번째 이제 학력기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서울대 인기보다는 어쨌든 의대 인기가 의치한수 해서 의대 인기가 정말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중요해진 요소 중에 하나고요. 로스쿨이 생기면서 예전에는 의대와 법대로 좀 반반 행시까지 이렇게 좀 쪼개졌었다면 저희 세대는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론은 다 알고 있어요. 자, 아이의 성향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어디다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이 휩쓸림 없이 꿋꿋이 자기 할 일을 한다. 이런 아이들은 대치동에서 혹은 목동에서 어릴 때 학군지 겪고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 가는 것 괜찮습니다만 우리 아이는 그 정도로 뚝심은 없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바, 이루는 바가 있는 그런 아이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진짜 어쨌든 학군지에 그대로 계시는 것이 그 면학 분위기 조성이 되기 때문에 공부 학습량이 서로 틀립니다. 목표가 확실하셔야 됩니다. 입시는 엄마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입시 가이드를 사실상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특목고를 진학한다면 학교에서 입시 지도를 어느 정도 잘 해주십니다만 일반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에는 어쨌든 입시 가이드를 부모님이 정보력과 이런 것을 동원해서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늦으셔도 중학교 때부터는 계속 입시 설명회를 좀 반복해서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입시 방향을 어느 정도 고등학교 가기 전에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그래서 학군지가 적어졌어요. 이 얘기 좀 생소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3대 학원가 말고도 곳곳에 학군지가 많았어요. 그죠? 뭐 어디 학원가 딱 떠오르시죠? 그런 학원가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무기력해졌죠.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점점 더 학군지로 아이들이 몰리게 돼요. 예를 들면 학군지 외에 그 근처에 대안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원가가 있었던 동네의 숫자가 적어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학원가가 남아있지만 예전만큼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3대 학원가가 더 몰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쏠림이 생기죠? 두 번째입니다. 자,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엄마들이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렸네. 뭘 알아버렸을까요? 애 학원을 안 가도 큰일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2개씩 해야 되고 수학도 연산해야 되고 창의력 해야 되고 이런 거에서 약간 좀 벗어났다라는 거죠. 또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입시 지옥에서 아이를 키우기보다는 좀 더 창의롭게 키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말 학군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군지로 가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동네 또 신도시 정말 도시도 되게 좋잖아요. 아이들을 좀 맑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운동도 많이 시키고 예체능도 많이 시키고 뭐 이렇게 약간 교육비를 예전에는 정말 무조건 필수였다면 지금은 약간 필수로 보진 않으신다는 점이 조금 변화해서 사실 그래서 학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학원하기 정말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지금 학원가에서 좀 변화한 내용입니다.